내가 만약 골프를 수준급으로 쳤다면 앤드클레드 AI. 내가 만약 골프를 수준급으로 쳤다면 내 일상의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 주말 아침이면 늦잠 대신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페어웨이 위에 서 있었을 것이다. 첫 티샷을 앞두고 클럽을 쥐는 손끝의 긴장감, 드라이버가 공을 때리는 경쾌한 타구음, 그리고 하늘로 곧게 뻗어나가는 공을 바라보는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수준급 골퍼에게 이 모든 것은 낯선 환상이 아니라 익숙한 루틴이었을 테다. 나는 가끔 연습장에서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휘어나갈 때마다 상상해보곤 한다. 만약 내가 싱글 핸디캡의 실력을 갖췄다면 지금 이 순간의 좌절 대신 어떤 기쁨과 어떤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선 가장 먼저 달라졌을 것은 자신감이다. 골프는 정직한 운동이다. 스코어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날의 실력은 오롯이 숫자로 기록된다. 파와 보기, 버디가 쌓여 만들어진 70대의 스코어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시간의 연습과 수만 번의 스윙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런 실력을 갖췄다는 것은 곧 나는 무언가를 끝까지 파고들어 정상 수준에 도달해본 사람이라는 자기 증명을 품고 사는 일이다. 그 자신감은 골프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처음 배우는 일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이다. 골프도 처음엔 공에 맞추지도 못했다. 그런데 결국 해냈지 않은가? 하나의 분야에서 수준급에 오른 경험은 다른 모든 도전 앞에서 든든한 심리적 자산이 된다. 인간관계의 폭도 훨씬 넓어졌을 것이다. 골프는 흔히 4시간의 대화라고 불린다. 18개의 홀을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고 신뢰가 쌓인다. 실력이 수준급이라면 라운드 제한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직장 상사와 거래처 임원, 오랜 친구와 새로운 인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골프 실력은 하나의 사교 언어다. 멋진 아이언샷 하나가 어색한 첫 만남의 분위기를 풀어주고 어려운 파세이브 한 번이 대화의 물꼬를 터준다. 물론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동반자가 미스샷에 낙담할 때 건네는 위로, 상대의 멋진 퍼트에 보내는 진심. 어린 박수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 수준급 골퍼였다면 나는 실력만큼이나 매너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 역시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18홀을 걷는 것은 약 10km의 유산소 운동이고 스윙은 전신의 근육과 유연성을 요구한다. 수준급 실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체력 관리가 필수이니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골프는 마음의 운동이다. 잘 맞은 샷에 들뜨는 순간 다음 샷이 무너지고 미스샷에 분노하는 순간 라운드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고수들은 하나같이 평정심을 말한다. 방금의 실수를 빠르게 잊고 오직 눈앞의 한 샷에만 집중하는 능력. 만약 내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 태도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스며들었을 것이다. 지나간 실패에 오래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한 샷에 최선을 다하는 삶. 골프가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았으리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골프장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섬세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돋는 나무들 사이로 공을 날리고 여름이면 짙푸른 러프와 씨름하며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코스를 걷고 겨울이면 설이 내린 그린 위에서 입김을 불며 퍼트라인을 읽는다. 도시의 사무실에 갇혀 모니터만 바라보는 일상 속에서 매주 너른 잔디밭을 4시간씩 걷는 시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치유였을 것이다. 새소리를 들으며 다음 샷을 구상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기 위해 잔디를 뜯어 허공에 날려보는 그 사소한 동작들 속에서 나는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여행의 지도도 다시 그려졌을 것이다. 수준급 골퍼에게 세계의 명문 코스들은 미술 애호가의 루브르와 같다. 골프의 성지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링크스 코스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티샷을 날리는 꿈, 제주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코스에서 석양을 등지고 마지막 홀을 마무리하는 상상.
실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순례가 된다. 휴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나는 지도 위에서 코스를 먼저 찾았을 것이고 여행 가방에는 옷보다 골프화가 먼저 담겼을 것이다. 낯선 나라의 코스에서 만난 현지 골퍼와 짧은 영어로도 금세 친구가 되는 경험, 그것은 골프라는 만국 공통어가 실력 있는 이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을 테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도 알았을 것이다. 수준급에 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배움을 청하는 이들이 모여든다. 이제 막 골프에 입문한 회사 후배에게 그립 쥐는 법을 알려주고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친구의 스윙을 봐주며 언젠가는 나이 드신 부모님의 손을 잡고 파3 코스를 함께 걷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의 공이 처음으로 똑바로 날아가는 순간을 함께 기뻐하는 일. 가르침은 실력의 완성이라고 했다. 남을 가르치면서 나는 내 스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골프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문화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수준급의 실력에는 그만한 대가와 무게도 따랐을 것이다. 그 실력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습장으로 향했던 수많은 밤, 주말에 달콤한 휴식을 반납하고 필드에 나섰던 시간,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과 레슨비와 라운드 비용으로 얇아진 지갑까지 무언가를 수준급으로 해낸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기꺼이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주말, 다른 취미에 쏟을 수 있었던 열정, 그 모든 기회비용 위에 세워진 실력인 것이다. 또한 실력이 알려질수록 기대의 무게도 커진다. 저 사람은 잘 치는 사람이라는 시선 속에서 치는 티샷은 초보자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다. 어쩌면 나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코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 처음 공이 똑바로 날아갔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내가 만약 골프를 수준급으로 쳤다면이라는 가정은 사실 내가 만약 무언가에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면이라는 물음과 같다는 것이다. 골프의 신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량에 미소 짓는다고 한다. 지금의 나와 상상 속 수준급 골퍼인 나 사이에 놓인 것은 운명이나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아직 흘리지 않은 땀과 아직 휘두르지 않은 수만 번의 스윙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가정법은 부러움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아쉬움이 아닌 다짐으로 맺으려 한다. 수준급이 되지 못하면 어떤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스윙을 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한 타라도 줄일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나만의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셈이다. 골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완벽한 샷이 아니라 미스샷 이후에도 다음 샷을 향해 걸어가는 태도일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러프처럼 발목을 잡아도 묵묵히 공이 놓인 자리로 걸어가 다시 자세를 잡는 것. 내가 만약 골프를 수준급으로 쳤다면 누렸을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나는 오늘 저녁 연습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로 한다. 어쩌면 몇 년 뒤 이 글의 제목은 가정법이 아닌 현재형으로 다시 쓰일지도 모를 일이다.